자, 이제 그 1편하고 2편이죠. 우리 책으로 기준으로 하면 1편, 2편입니다. 보험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보험 법규, 그다음에 이제 모집인의 어떤 자격 이런 부분들 다루는 문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점수가 배점이 3점씩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 18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가지는데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 생략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정답이 되겠냐면은 3번이 정답인데요. 보험회사,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간 거래의 종류, 기간 등의 가입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계약. 가입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한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설명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위반하면 중요사항은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이제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설계사가 되신다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된다. 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사와 중개사는 보험 3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3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 여기 3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 수령권, 계약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이 3권인데 설계사와 중개사는 요 3권 모두가 없습니다. 대리점은 요 3권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계사와 중개사는 3권 모두가 없다. 대리점은 3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도 없고 보험 수령권도 없다. 이래야 맞는 답이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교차 모집 설계사입니다. 우리가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보험회사 설계사가 2종 다른 업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업종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보험이나 실은 재산보험인데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재산보험 편까지도 다 보시죠. 왜냐하면 재산보험을 영업을 하시는 거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모든 종목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적으로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종목별로 허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업종별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겸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손해보험 설계사하고 생명보험 설계사하고는 같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자, 손해보험 아니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건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Z생명보험 설계사가 A손해보험사 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대리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리점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 여러 회사하고 같이 우리가 전속이 아닌 비전속으로 우리가 보험 대리점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와 다 대리점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리점은 손해보험에도 맺을 수 있고 생명보험에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회사와 맺는 계약, 한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속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을 우리가 전속 대리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회사와
전속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을 전속 대리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고르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판매 프로세스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접근 단계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죠?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제 가입 권유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은 전달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프로세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중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이제 특별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 특별한 내용들. 그러니까 고객과의 첫 만남 뭐라고요? 접근. 가입 권유는 최종 목표는 뭡니까? 계약 체결. 여러분들 계약 체결하는 게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증권 전달은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완전 판매 실현. 그죠? 증권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 맞습니까? 확인하는 완전 판매 실현 단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단계,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은 여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재계약 체결 단계가 아니라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은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단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험, 위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 손상, 손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그 혼돈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엄격히 구분된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든, 뭐뭐만, 반드시, 엄격히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의심하면 됩니다. 의심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시면 거의 틀림없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손해를 한다. 그죠? 손상, 손실, 멸실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손실, 손상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같이 사용하는 거지 구분하고 있지 않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의 분류 중 보험 기간과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앞서서 우리가 설명할 때 여행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보험이라고 얘기했고 또 대표적인 보험 중에 하나는 건설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주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앞에 나온 거니까 나는 앞에 나온 게 이건데 나 다른 거 골라야지 이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보험은 우리가 통상 3년 이상이라고 얘기했고 적하보험은 기간보험이나 운송보험, 구간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구간보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구운적 구운적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운적 그죠? 구름 운적 그래서 운송이나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하보험이 기간보험이 아니고요. 단기보험은 1년 이하 보험으로 만기 시환급금을 지급하는 건 뭡니까? 3년 이상의 장기보험에서만 해당하는 거고 1년 이하의 그런 보험들 같은 경우는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보험이나 건설보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질문에 또 바로 나온 질문, 똑같은 질문을 또 주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자, 구간보험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구운적. 그래서 운송보험,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에 해당한다. 그러면 기간보험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구간보험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돼요. 구운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운적, 구간, 운송, 적하, 구간, 운송, 적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사기방지 특별법에서 가중처벌 관련해서 우리가 가중처벌합니다. 여러분들 상습범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고 보험 사기 금액이 일정 금액 몇 억이죠? 5억입니다. 5억 이상이 넘어가면 일단 가중처벌하는데 단계를 나눠놨어요. 뭐 30억 이하, 뭐 50억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50억 이상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형을 때립니다. 50억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사기 금액이 엄청 크니까 이건 피해자가 엄청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험 사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중처벌한다.
간혹 지분에 우리가 보험 사기 관련해서는 가중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중 처벌합니다. 자, 27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단 중과실, 중대 12대 중과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뺑소니, 보도침범, 어린이 구역, 안전 위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과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제한속도는 10km 초과가 아니라 제한속도 20km 초과입니다. 10km는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한속도 10km 초과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중과실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야, 10km는 뭐 10km 정도는 우리가 깜빡하면 10km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km는 우리가 중과실 사유가 아니다. 뭐라고요? 20km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우리 보험료 반환 의무. 자, 보험료를 누가 받습니까? 보험료를 누가 냅니까? 보험료를 누가 냅니까? 계약자가 내는 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것을 우리가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다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보험회사겠죠. 우리가 보험회사를 다른 말로 보험자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도 한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취소 사유. 우리가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무효 사유가 있고 해지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자 돌림은 다 해지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약관을 전달하지 않고 부본을 전달하지 않고 자필 서명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거니까 지자 돌림이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해지 사유라고 했습니다. 해지 사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옳은 거니까 틀린 거 한번 골라보면 선박보험, 자동차보험은 동의 없이 승계가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동차보험 같은 거 넘겨줄 때는 반드시 동의해야 승계가 가능한 거고요.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 물건이 하나 유무채 재산도 당연히 목적에는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긴 하지만 유무채 재산, 우리 재산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사용권이나 뭐 이런 것들, 저작권 이런 것들도 다 재산에 포함돼서 우리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양도의 채권 계약만 있어도 보험 목적에 이전이 가능한 게 아니라 채권 계약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물권 관련해서 양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증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물권 자체가 이전이 돼야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보험 목적이 양도되는 때에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목적이 양도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간주하고 추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뒤에 그 사람이 뭐 이제 실종이 돼서 우리가 법원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실종된 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실종된 지 만 5년이 지나서 우리가 사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5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간주라고 하는 것은 뒤에 증거가 발생이 되어도 우리가 다시 소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추정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뒤에 뭔가가 발생을 하면 증거가 나타나면 그 계약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되는 때는 계약상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권리와 이게 우리가 양도되는 때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데 보험 목적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증거를 제시하면 다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보험의 목적에는 눈에 보이는 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다 포함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의 신고사항이 아닌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점을 폐업하는 경우나 지점이 신설 폐쇄되는 경우, 대리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다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의 거주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대리점의 대표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대리점의 어떤 주소, 대리점 자체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알려야 돼요. 그렇지만 대표이사의 거주지는 우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거주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약간 혼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맞는 지문이네 이러면서 다른 거 고르시라고 이제 고르는 건데 대표이사의 거주지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리점의 주소는 당연히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바뀌면. 그렇잖아요. 대리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우리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관한 상호 협정. 우리가 이제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재금의 부과 한도 중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상호 협정에서 제재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요.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유 처리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죠? 내가 A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했는데 B가 가서 자기가 계약한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경유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경유 처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예,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편하겠죠. 특별이익 제공 약속, 그 다음에 경유 처리 계약.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금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걸 신고하는 거지 나머지를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민원을 통해서 풀면 되는데 금지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핸디캡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장애인은 여기다 신고를 합니다. 차별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되겠습니까? 청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별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하게 처벌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편, 2편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좀 범위가 넓고요. 문제는 통상적으로 한 16문제가 나오는데 범위도 좀 넓고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그래도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1,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